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자는 쪽과 건설하지 말자는 쪽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결론을 내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하남 3지구 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해법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청년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도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대폭 줄이고 각종 편의시설을 늘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죠.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로나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설문조사를 할지, 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직접 결정한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달랑 2칸 2호선이다. 광주 시내를 30분 만에 이어준다. 도시철도 2호선을 놓고 찬반 양측 여론전은 거리에서도 치열합니다. 2호선의 운명을 결정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설문조사는 일단 무작위 전화 설문으로 23일까지 2주간 이어집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일단 묻고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물어 2,500명 이상 표본 집단을 추출합니다. 이 설문에서 1박 2일 수기 프로그램까지 참석하겠다고 답한 사람 중 찬반 비율과 성별, 연령, 지역 비율을 표본 집단과 동일하게 맞춰 시민참여단 250명이 구성됩니다. 시민참여단은 11월 초 찬반 양측 자료집 등을 받아 각자 수기를 거칩니다. 명확한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요. 양측이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서로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두 가지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9일과 10일 1박 2일간 찬반 양측 전문가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참여단은 종합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시민참여단은 토론 뒤 투표를 마치고 최종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의 선택이 한 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크게 단축하는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매년 10%씩 단축해 급행버스는 8분 간격에서 5분 간격으로, 간선버스는 20-30분 간격에서 12분 간격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천, 진월지구 등 도시 확장에 따라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저상버스 정류장을 확대하고 편리한 환승을 위해 버스 정류장을 지하철역 가까이 옮기기로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간부 공무원들이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출장 중에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문화전당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문화체육부가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 문화전당의 과장급 직원도 지난해 성희롱 발언 때문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나서실 때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최저기온이 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17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얼고 얼음이 얼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오늘도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점점 추워지는 계절로 접어들면서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각종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10도, 장성이 8.3도, 담양이 6.9도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17도, 장성이 16도 보이면서 어제보다도 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목포와 무안은 17도, 영암은 18도 보이면서 평년보다도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오늘 곡성이 16도, 순천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지지부진한 광주 하남 3지구 개발 사업과 부작용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다른 택지지구나 상업지구에 비해 공사가 유독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개발은 과연 언제 끝나는 건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광주 하남 3지구 한켠에 서 있는 건물. 지구개발 계획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진즉에 철거됐어야 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이 자리에 도로를 놓을 계획이었지만 건물주가 철거를 거부하면서 도로는 여지껏 놓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 건물 사이로 도로가 났어야 했지만 철거가 늦어지면서 이처럼 도로는 끊긴 채로 남았습니다. 이웃 주민의 눈치를 많이 살피죠. 저희 사장님도 당연히. 주민은 오해를 하고 있을 거 아니고 얼마나 많은 보상을 원하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그게 그 눈초리가 우리 사장님도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문제는 하남 3지구가 환지 방식의 개발법을 선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개발 시행자인 광주시의 땅을 빌려주고 개발한 다음 일정 비율만큼의 땅을 되돌려받는 방식인데 하남 3지구는 땅을 모두 철거하는 게 아닌 일부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개발하는 혼용 환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계획돼 있는 건물주들이 당초 입장을 바꿔 철거를 거부하면서 도로나 기반시설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전치 건물 혼용 방식을 쓰다 보니까 전치 건물을 100호나 이상 전치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전치를 하게 되면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설계하는 그런 디자인도 나오기 힘들어요. 광주시가 강제 철거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공사는 늦어졌고 이렇게 버티는 건물이 하남 3지구 곳곳에 생겨났고 준공은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신뢰가 안 가죠. 당연히. 신뢰가 갈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과 시공업체의 부도 등이 겹친 것도 한 요인입니다. 광주시는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때 50곳에 이르던 철거 거부 지장물이 지금은 8곳으로 줄어서 올해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보완이 완료가 되면 10월 중 도로 포장과 마무리 공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차례나 준공이 늦춰진 광주 하남 3지구. 12년간의 지지부진했던 공사를 이번엔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 관계자가 현대차 투자 유치는 10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계의 불만과 투자 조건에 대한 이견 등으로 현대차 투자 유치가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며 이번 달을 넘기면 무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현대차는 주 44시간 근무에 초임 연봉 3,500만 원의 근로 조건으로 연간 7만 대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협상에서는 배제해놓고 투자 유치 난항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긴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에 따르면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광주에서는 못 받겠다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던 전두환 씨가 광주 고법에서도 이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8일 항고장을 냈습니다. 항고장을 접수한 광주 고등법원은 고법이 내린 결정의 위법 여부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관할 이전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시험지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며 학부모는 범행 장소에 대해 거짓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를 훼손한 혐의로 76살 구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광주 북구 일대 이면 도로에 주차된 차량 총 18대를
나사 못으로 긁어 시가 2천만 원어치의 손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지난 5월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구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곡성군 견면 논산 방향 호남고속도로에서 43살 박모 씨가 몰던 2톤 화물차에 있던 공사용 핀이 도로에 떨어져 차량 19대 타이어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정해진 화물량을 초과적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역점 추진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장영기 기자입니다. 인구 190만 명 시대 붕괴, 취약한 산업 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남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현안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우선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신설하고 청년 군속 장려금도 지원 금액을 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0대 역점 시책으로 체감하는 도민 행복시대 실천과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 12만 개 창출 등을 내놓았고 또 섬해안과 내륙을 잇는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과 친환경 스마트 농축업 혁신 모델 개발, 그리고 대규모 핵심 지역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남의 비교의 자원인 섬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 키울 단지를 조성하고 해양 내적 관광을 활성화해서 섬과 해양에 대한 가치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김 지사는 100일 짧은 기간 주요 성과로 일자리,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첫 조직 개편과 3조 7천억 원대 투자 협약, 그리고 내년도 국고 예산 6조 원대 돌파 등을 꼽았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을 관통하는 핵심은 전남의 경제 살리기에 모아집니다. 도청과 시군 공직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겠다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절박함을 함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업가의 마인드에서 기업가의 측면에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법의 경계선을 들락거리면서 위험한 순간까지도 아이고 정말 도와드리려고 하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김영록 지사가 전남의 대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KTX 구간을 2023년까지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무안공항 활성화의 필수 요소인 KTX 2단계 개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으로 앞당기겠고 공항 통합도 2021년 이전으로 서두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남평화재단 설립, 남북협력기금 확대, 평양빵 2공장 건립 사업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기념일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아는 광주 지역 학생은 4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교생 3,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독립운동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념일에 대한 인지도는 25.8%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4%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을 알게 된 경로는 역사 수업과 인터넷 검색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공간이 문화예술 축제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광주 카톨릭 비움 나눔 페스티벌 이야기인데요.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전시 어떤 전시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가을 햇살에 유럽식 공원에서 펼치는 버스킹 공연과 화가들의 시연회, 그리고 유리 공예와 천연 염색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조심스러운 수도원 같은 장소가 쌍천동 광주 가톨릭 대학이 있었던 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비움 나눔 페스티벌이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맞는 비움 나눔 페스티벌인데요. 비우고 나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비우고 사랑과 행복은 나눈다는 의미로 제목은 이번 행사 주제는 빛투영 공진입니다. 네, 이번에 축제가 열리는 공간이 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곳은 작년에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요. 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제들이 머물며 신념을 향해 매진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 촬영지로도 자주 이용되었는데요. 네네. 검은 사제들, 화려한 휴가, 인사동 스캔들 등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년 전 건축되었던 현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뒤쪽에 도시 속 산책공원은 유럽형 오래된 나무들이 숲을 이뤄서 유럽의 공연을 연상케 하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의 힐링 산책 공원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곳은 버스팅 공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축제에 참여를 하면 이 밖에도 어떤 볼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크게 4가지로 주제전, 지역작가전, 특별전, 프로젝트전이 열립니다. 네. 주제전 빛투영 공진에서는 유리로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와 미디어 아트, 천연 염색 등이 아름답게 구성되었고요. 빛골 광주의 빛의 도시라는 점이 연관되어 선정된 유리로 만든 귀한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작가전은 이 지역의 작가들이 일회성 전시에서 끝나지 않고 작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시되었고요. 특별전은 아트 마켓으로 갤러리 현에서 다양한 아트 상품이 전시되었는데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전은 검은 사제들을 촬영했던 장소로 5.18 닭종이 인형, 교구청을 그리다, 그리고 도자기, 장애아 그림을 유명한 김근태전, 어린이 라디오 청취 및 참여전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어떤 게 있어요? 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유리로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인 네. 김현정 작가의 작품으로 야외 잔디밭에서 조형물로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실내 브래디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은 중세시대 유럽 성당이나 유리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굉장히 동양적인데요. 김현정 작가는 대학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독일에서 유리 조형을 공부한 분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작품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가을 햇살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네. 건물 지하의 미디어 아트 작품들은 빛으로 만든 신기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행사가 종교와 관련이 없는 행사인데 이 천주교 대교구청이 이런 행사를 마련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행사는 가톨릭에서 개최하지만 종교적으로 함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타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예술 공간으로 향유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 종교의 벽을 허물고 즐겁게 노래 부르며 그림을 감상하고 아름다운 벤치에 앉아 힐링과 행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뺐었던 최원준, 이번에는 왼쪽 좌중간 멀리 좌중간을 갈라놓습니다. 최원준이 2루까지 여유있게 서서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2루타 마이크, 자 오른쪽 안타, 이 타구에 2루에 있던 주자 홈으로 백홈 먼저 들어옵니다. 깎여 맞았는데 안타입니다. 3루자 득점, 그리고 2루자도 홈으로 공 다듬습니다. 2타점 적시타 김주찬, 이제는 3대0. 주자는 3루의 김민식, 왼쪽 높게 멀리 비행합니다. 담장
왼쪽 당장은 넘어갔어요. 나중에 석점 홈런. 오늘 승부를 거의 기아 쪽으로 끌고 가는 결정적인 홈런 나왔습니다. 낮은 공을 퍼올렸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왼쪽 담장슛 넘어갔습니다. 역회를 모면하는 이성열의 솔로 홈런. 높게 떴습니다. 오늘 경기에 21개월 동안 공석이던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노경수 광주대 교수가 최종 임명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의회로부터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고 노 교수를 신임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서 시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공사 경영 전반이 시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단점으로 제시하면서도 업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인 노 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용섭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광주 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노건호 씨는 중국 문화 콘텐츠 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를 찾아 비엔날레 주재관 등을 둘러보며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한 작가들의 작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동반 관람을 마친 중국 콘텐츠 그룹 관계자들은 이병훈 문화경제 부시장 등을 만나 광주시와의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이 점검한 결과 10년 전 귀농귀촌 사업이 시작된 뒤 보조사업비와 융자자금 부당집행, 심사, 사후관리 소홀 등 전남에서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135억 6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전남은 귀농귀촌 지원사업 보조금과 융자금 18억 2천여만 원이 환수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4억여 원이 환수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특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승용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차와 군안차 등 특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남 지역이 3,500여 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고 지난 2013년에 비해 26% 증가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속도 위반이 전체의 80%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과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가 공공시설물 6곳이 안전성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송산교와 송정제, 나주 영상테마파크 등 광주 전남 공공시설물 6곳이 안전성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시설물은 안전성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정밀 진단과 함께 후속 보강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빛고울 나눔장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이웃의 희망을, 지구를 깨끗하게를 주제로 나눔장터와 친환경 농산물 판매존이 운영되고 다양한 공연도 마련되는데요. 토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는 광주 MBC를 통해 생방송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가을 인문학 축제 굿모닝 양림 행사가 양림동과 사직공원 일원에서 31일까지 열립니다. 양림동 출신의 인물과 근대 역사 문화를 조명하는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19일에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등이 출연하는 가을 숲속 음악회가 사직공원에서 열리고요. 20일, 21일에는 시인 정호승, 김정훈 소장의 인문학 강의가 마련됩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연극인들이 선보이는 공연예술축제 베세토 페스티벌이 10월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의 문화가 잘 드러난 공연을 선보이고 각국의 유망 예술가들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공식 초청작 여우와 두루미가 충정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일본 오장군의 발톱이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미디어 아트 전시 완전한 생성기가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그림자를 소리로 만드는 작품, 밍글 등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미디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최저 기온이 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뚝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17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5,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